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월요일 뉴스일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죠. 오늘의 이슈를 이곳에 담았습니다. 이슈 박스입니다. 꼼꼼하고 명쾌한 이슈 분석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네, 나비 배지 달고 첫 등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오늘부터 당선자가 아닌 의원입니다. 오늘 국회의원회관에 출근하는 모습도 취재진에게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보는 장면이 바로 출근 모습입니다. 먼저 김경진 전 의원께 여쭤볼게요. 이렇게 많은 의혹 속에도 이렇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을 했다. 이제는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도로 봐야 되겠죠. 예, 지난주에 기자회견 할 때부터 이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것 같고요. 예. 본인으로서는 일단 자기 입장에서 해명할 건 다 했다. 네.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의정활동 제대로 하겠다. 예. 이런 강인한 의지를 보여준 것 같고 예. 또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지도부들이 또 그런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네. 더더군다나 힘을 받아서 아마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윤미향 의원 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 윤미향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또 잠시 뒤에 예고되어 있잖아요. 네. 이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라는 곳을 산다는 네. 어떤 단체인가요? 이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는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 대일 이 피해자 문제를 가장 공론화시켰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네. 1973년도,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 때 군인,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당시 희생된 군인, 노무자, 그다음에 여성 정신들, 근로 정신들,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까지 전체 피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포괄적으로 이제 만든 단체입니다. 희생자 유족들이. 네네. 근데 이제 73년에 시작했는데 92년도에 이제 사단법인으로 됐고요. 특히나 예.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건 이제 90년 10월에 그 정신대 할머니들을 포함한 이제 그 유족들을 대표성들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소송을 벌였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걸 계기로 굉장히 우리 사회에 이 문제가 공론화됐던 그런 계기를 만든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라고 하면 다들 정의기억연대 또는 정대협을 많이 생각하는데 역시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된 단체긴 한 거죠. 그렇죠. 이게. 그 포괄적인 거죠.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뿐만 아니라 네. 근로정신대라든가 징용노무자 다 포함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또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것, 윤미향 당선자, 이제 의원이죠. 윤미향 의원의 기자회견과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 양순임 회장이 아마 이제 직접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네. 윤미향 국회의원의 회견 내용을 보고 네네. 저게 저렇게 가서는 안 된다. 예. 일단 이게 단체 중심주의 운동을 위한 운동으로 갔고 네네. 피해자들 보호에 서툴렀다. 예. 그리고 할머님에 대해서 거침없는 면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자회견 과정 중에 엿보여서 네네. 할머님에 대해서 죄스러운 어떤 표현이 많이 부족했다. 예. 그래서 본인들이 이 정의형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 예, 예. 이렇게 예고된 상태입니다. 예. 네, 오늘 기자회견에는 조금 전에 현장 영상 연결도 좀 보셨지만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들도 참석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이분들이 참석하면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까요? 아마 뭐 새로운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말하자면은 그 정대협이나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네. 뭔가 새로운 또 이제 폭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실들을 좀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예. 일단 오늘 그 명백한 것은 아마 이 단체는 먼저 정의연 선 해체를 주장하고 그다음에 윤미향 당선인 의원의 사퇴 그다음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좀 이 단체가 지금 이제 격앙돼 있는 것은 윤미향 당선인의 어떤 그런 기자회견 내용이나 태도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고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그 입장을 지금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단체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도 윤미향 의원이 과연 사퇴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소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퇴할 의사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 특히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께서 가지고 있는 입장은 윤미향 당선인의 정의연 활동 과정 중에서 네네.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범죄 행위가 밝혀지면 사퇴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범죄 행위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사퇴는 조금 좀
과한 것이 아니냐. 예, 예. 뭐 이런 정도의 입장을 가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계속해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네.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오늘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에서 윤미향 국회의원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서 뭔가 폭로를 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정대협이나 정의연의 회계라든지 구체적인 세부적인 지출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나 어떤 이 정보가 이 태평양 전쟁 유족회에 있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니까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쭉 이 어떤 일본 전쟁 범죄과 관련한 이 여러 시민단체 운동을 하는 이제 이렇게 해오는 와중 속에서 네네. 정대협이나 정의연이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많이 소홀했던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운동을 위한 운동으로 흘렀던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당신네들이 잘못됐고 그래서 당신네들의 어떤 단체 활동은 문제가 있다. 아마 이런 지적이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어서 예, 예. 그 내용의 지적만 가지고는 그거는 우리랑 지향점이 다르다. 정의연이. 윤미향 의원 기자회견 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피해자를 위한 단체가 아니고 예.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법으로서 보호 책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네네. 피해자를 위한 단체가 아니다. 예. 우리는 이 전쟁 범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알리고 여기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기 위한 단체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의 기자회견만 가지고 아마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윤미향 의원 본인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임기가 어쨌든 시작이 됐어요. 사실상 오늘부터요. 예. 검찰 수사 이제 현재 국회의원인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좀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게 그렇게 빨리 될 수가 없는 게요. 예, 예. 어쨌든 지금 뭐 모금한 돈, 네. 그다음에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들어온 돈, 네. 또 기업에서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 대략해서 지금 수십억 정도가 이게 지금 이게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개별적인 사용처를 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그 중에 윤미향 의원이 이제 개인적으로 횡령한 이 부분을 지금 찾아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적지 않은 이 수사의 품앗이가 필요한 겁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금 추적 전문 수사관을 서부지검으로 이제 한 명을 파견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 숫자만 가지고 얼마만큼 빨리 될 수 있을지 사실은 좀 더 많은 인원이 전격적으로 좀 투입이 돼서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그래야 윤미향 의원에 대한 소환이 가능할 거고 제 추측으로는 빨라야 한 달 정도 후에나 아마 윤미향 의원에 대한 소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 달이나 뒤에. 예. 예. 그렇군요. 네,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의 기자회견은 아직 좀 준비 중인 것 같아서 잠시 뒤에 시작하면 저희가 현장 연결하도록 하고요. 윤미향 의원은 좀 기자회견을 했지만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성 쉼터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셀프 채점 논란이 불거졌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가 이제 2015년도에 네. 이 쉼터에 대한 안성 쉼터에 대한 사업 결과 보고서를 하면서 할머니들에게 여쭤봐야 되죠. 만족도 조사하려면 할머니들 네, 어떻게 불편하지 않느냐, 만족하시냐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한 번도 거주하지 않으시고 그쵸. 거기에 대한 설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원들이 잘 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부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하려고 했던 게 활발하게 진행됐느냐, 할머니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냐. 그러면서 굉장히 높은 점수들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과연 할머니들이 한 번도 거주하지 않고 할머니들이 한 번도 의견을 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직원들이 평가할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윤미향 의원의 기자회견 후에도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막 이제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 기자회견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저희가 마이크를 잠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사진을 먼저 잠깐 어필하면 낳고 점 먹일 때 그러니까 그때가 몇 살이었어? 1살인가? 한 살 때 이제 점 먹일 때 그때 이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기 젖이 불어갖고 너무 아프니까 나를 좀 보내주라고 우리 애기 젖 안 먹으면 죽는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 일본으로 끌려가서 위안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엄마가 해방되고 나왔어요. 위안부 할머니가 해방되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집으로 찾아가니까 그때 이제 조금 자랐죠. 그래갖고 이 집안에서 딱 나오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들도 참석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지금 참석을 했는데 일단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 기자회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다시 현장 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고 조금 전 최수영 평론가 해줬던 얘기들 좀 이어가면요. 사실 뭐 자체적으로 채점을 한 다음에 특히 뭐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직원들이 함께 거주하는 관계로 뭐 할머니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뭐 알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 직원도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이거는 정 의원도 사과를 했지만 윤명당 수의 부친이 유일한 상주 직원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채점 자체가 예. 자기가 자기 채점을 한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채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어느 정도 평가를 한다는 게 좀 전제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겠죠.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자기 직원들이 자기 스스로 평가를 했다 이제. 예, 예. 근데 그 이전에 근원적으로 보면 네네. 사실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직접 현장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예, 예. 언론에 나온 내용을 쭉 가지고 보면 당시에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 마포 이 전쟁과 여성인권 기념관 부근에 거주할 만한 숙소가 없기 때문에 예. 숙소를 좀 마련하려고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아마 정몽준 회장에게 부탁을 했었는데 예, 예. 정몽준 회장이 요 지금 공동모금 기금회를 통해서 20억 원을 기부하기 전에 그 직전에 예. 명성교회에서 숙소를 마련해서 할머니들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모양이에요, 보면. 서울 마포예요. 서울 마포에. 예. 그러면 이제 그 숙소에 할머니들이 이제 들어가셨는데 네네. 그러면 현대중공업에서 10억이라는 금액을 기부하기로 했으면 사실 그 사업이 굳이 불필요한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보면. 네네. 불필요한 사업을 돈이 들어온 김에 한다. 예. 사실은 첫째는 이게 아무리 자기 돈이 아니고 회사 돈이지만 네네. 큰 틀에서 보면 국가의 세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돈이고 하는 건데 굳이 불필요한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다. 이제 이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 네, 예. 두 번째는 요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그 공동모금 기금회에서 회계의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F학점을 줬잖아요. 보면. 그랬었죠. 이게 영수증이라든지 관련 자료들이 거의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회계 예. 투명성이 F학점을 받으면서 이 정의연 측에서 2년간 사실은 공동 기금회를 통한 모금 자체가 아예 금지가 됐지 않습니까? 보면. 네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요 사업 자체가 사실은 자기네가 자기네들을 그냥 좋게 평가했는데 지난번에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할 때 보면 이 안성 쉼터 존재에 대해서는 이용수 할머니는 나는 알지도 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이. 예, 예. 그러면 이게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용하도록 된 시설인데 알지도 못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이 쉼터는 누가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예. 지금까지 보도라든지 또는 정의연 측에서 낸 자료가 할머니들이 1년에 며칠이라도 여기서 누가 어떻게 머무르는가에 대해서는 정의연 측에서 아무런 어떤 이 자료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보면. 예, 예. 전체적인 흐름이 보면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예. 우리 사회 전체의 전체적인 어떤 이 진보적 시민운동을 하는 분들을 위한 쉼터나 휴게의 어떤 장소로 쓰였을 가능성들이 농후한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러면, 자, 이 어떤 보고서의 어떤 정당성이나 진실을 여부하고 상관없이 국회의원을 하시는 분이 예, 예. 저렇게 불필요한 사업에 이미 할머니들을 쉼터 명성교회에서 제공을 해서 있는데 불필요한 시설을 굳이 비싸게 샀던 아니면 나중에 헐갑게 매각을 했던 사서 네. 회계 투명성도 충족을 하지 못하고 운영을 했다. 그것만 가지고도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과 자질에 관한 자질이 있는가? 예. 이 논란이나 문제제기가 충분히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당선인 단계에서 문제가 됐을 때 네, 네. 민주당에서 신속히 당내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서 저 문제 빨리 냉철하게 조사를 해서 가령 후순 여자에게 뭐 이렇게 넘기든지 적정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예. 이천 당대표께서 지금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방금 지금 이제 그 인터뷰 물려 있는 태평양 전쟁 유족회에서 지금 또 이게 윤명 의원에 대해서 비판 내지 비난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이 일본 전쟁에 대해서 해왔던 시민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품격이라든지 연결성들이 되게 흠결되는 상황으로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 전체적인 상황 판단을 잘 못하면서 네. 대한민국의 굉장히 어떤 품격을 잃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안성 쉼터가 좀 멀고 할머니들이 찾기 어렵다 이런 지적은 꽤 있어 왔는데 여기가 뭐 교통에 편리하다고 했다가 또 최근에는 근데 과거에는 또 교통에 불편하다고 스스로 시인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알려지면서 말 바꾸기 논란도 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자회견에서 직접 해명한 이 고가 매입 이 논란 또한 지금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해명한 건 그거잖아요. 결코 이게 비싼 값에 산 건 아니었다. 네. 당시로는 충분한 시세가 그랬다는데 그렇다면 관련 비교 자료들을 내놨어야죠. 과거에 그러면 시세 자료라든가 검토했던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 그다음에 그 심사를 했다 그러면 심사 보고서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증빙을 내놓고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네. 그저 우리 말을 믿어달라는 식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할머니들에게 이제 이런 뭐 설문조사를 셀프 조사했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은 이런 상황이라면은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이 철폐 여부를 조사를 했었어야 그게 맞는 거죠. 이게 이렇게 목적 사업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시설이 계속 지속되는 게 온당하냐.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물었어야지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할머니들이 만족도가 조사한다? 이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유령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전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아마 본인도 정확하게 해명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검찰 조사에서 이건 꼼꼼히 좀 밝혀질 문제라고 봅니다. 네. 네. 또 이제 이 안성 쉼터 계속되는 논란 외에도 이 윤미향 의원 계속 죄송합니다. 당선자를 좀 헷갈리고 있는데 의원이 이 해명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3억 원이 넘는 예금, 이제 자산 이 형성 과정을 다들 어떻게 형성을 했느냐, 시민단체를 하면서 조금 어렵지 않느냐 했는데 급여 받으면 저축하는 오랜 습관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해서 다소 고개를 갸우뚱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이 가지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검찰이 자료를 압수수색했고 또 윤미향 당선인이 자료를 외부로 공개를 안 하니까 예. 세부적으로 우리가 주판이나 이게 계산기를 두드려 볼 방법은 없고 네. 평균적인 상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추론이나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언론사를 운영하는 남편 그리고 그 남편의 운영하는 언론사가 무슨 광고 수입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도 아니고 또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윤미향 의원 두 분이 3억대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 네. 통상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예, 예. 거기다가 차도 각각 윤미향 의원 본인 그다음에 남편 차 이게 집 그러면 저 재산이 과연 정말 시민운동하면서 받은 급여만 가지고 형성이 됐을까? 근데 이건 근데 이제 저희가 참 이게 옹색한 부분이 네.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뭐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저게 통상적으로 이게 활동가의 급여로서 저 예금 형성이 가능하겠느냐 예. 이 정도 의혹제기만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 개인 계좌 문제도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이제 개인 계좌 좀 혼용이 있었다 네, 이렇게 그렇죠. 해명을 했었는데 지금 언론들이 취재를 했더니 그 이전에도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더라. 이 부분도 참 의혹이 계속되고 있네요. 그렇죠. 2012년에 콩고 전시 성폭력 피해 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면서 네. 본인 계좌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2014년부터 법인 계좌와 자기 계좌를 혼용해서 사용했다는 해명과도 전면 배치될 뿐 아니라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그 돈을 이제 모금했던 돈들이 제대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증빙도 하나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기부금이 남아서 정대협에 줬다. 이것도 사실 네.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부금 목적대로 사용하고 남으면 사실 안 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회계에서는 기부금이 남아서 다시 뭐 금고로 들어가는 것들은 이건 사실은 그 투명하지 못한 회계 처리 방식으로 보여지는데 예.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 본인이 금요일 기자회견과는 다른 이렇게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이게 일일이 해명할지 아니면 또 몰아서 해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보기엔 선별적 대응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좀 해명할 수 있는 건 적극 해명이나 대응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검찰 조사를 빌미로 해가지고 조금 뒤로 미루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금요일 기자회견을 보면서 답답했던 게 예. 자, 차명 계좌를 써서 모금했던 것은 내가 잘못했다. 네. 하지만 단 한 푼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그건 이제 본인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단 한 푼도 사적으로 유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네.
사실은 계좌 까면 되거든요. 그렇죠. 보여주고 네. 자 입금한 돈이야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30,000원짜리, 5,000원짜리 뭐 소액으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지출만 잘 해명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 지출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윤미향 당선인 표현에 의하면 당시 보면 크게 해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가로하고 주로 부기를 해놨다 그러니 네, 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최소한 해주거나 예. 아니면 기자회견 자료로 외부로 알려줘야 이쯤 되면 요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윤미향 의원님 당신 말씀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예. 근데 나는 사면 기자로 받았지만 정당하게 썼고 아무런 문제 없다. 네.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그렇죠. 네. 네. 이게 김경진 전 의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이게 명확하게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 기자회견 한번 현장에 좀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저희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기밀. 저희가 하도 오랫동안 그거 해가지고 할 말이 너무 많아가 이렇게 성명서 장문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는 못 읽겠고 그냥 앞장만 읽겠습니다. 아니면 전부 다 가지고 가셨으니까 제가 안 읽어도 되겠습니까? 성명서. 읽으실 앞부분만 읽어주세요. 예. 앉아서 하시. 네. 태평양 전쟁 희생자 양순임 회장 기자 인터뷰. 태평양 전쟁이 끝난 지 75년째 세상은 잔악무도했던 일본은 사죄와 배상에 책임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세상은 전쟁이 끝났는지 모르나 전쟁 와중에 희생된 수많은 희생자들에게는 아직도 안식은커녕 분노가 삭지 않은 상태이다. 전쟁 와중에 희생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강제징용, 징병 등으로 한평생 고통 속에 사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살아있으나 전쟁 후유증으로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상태로 죽을 고생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특히 일본 군대 위안부는 치욕이며 뼈를 네,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 양순임 회장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 저희도 이 기자회견문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조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김경진 전 의원께서는 어느 부분이 가장 지금 이 단체에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다 판단을 하십니까? 이제 피해자 중에 강순애 할머님이 계셨는데 아, 예, 예. 이 강순애 할머니께서 이제 유언으로 예. 이제 정대협과 윤미향 의원에게 망향의 동산에 좀 안치되게 해달라. 예. 이제 이런 유언을 남기셨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정작 망향의 동산에 안치가 안 되고 예. 현재 어느 납골당에 지금 안치가 돼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예. 할머니들의 그런 최소한에 돌아가실 때 유언조차도 지금 지켜주지 못한 것이 윤미향 의원과
또 정대협 아니냐 네네. 이런 비판이 들어있는 대목이 좀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는 결국 이 정 의원, 윤미향 의원이 할머니들의 이 뜻대로 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우리 최소영 평론가님은 네, 말씀하신 대로 공감되니까 할머니들에 대한 전혀 배려와 어떤 지원이 없는 그 정의원은 즉각 해체돼야 되는 데가 주장의 1번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예. 정부는 더 이상 이 단체 지원금을 보내서는 안 된다. 이 단체 는 즉각 해체되는 게 마땅하지만 어떤 할머니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도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미 레드카드를 국민들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여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 아마 이걸 마지막에 핵심적으로 좀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윤미향 당선인, 윤미향 의원의 여러 가지 계속되는 의혹에 관련해서 차트의 촉구 기자회견까지 짚어봤습니다.